어머니, 요즘은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워요. 부담? 네가 날 기생충이라고 저장해놓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8년간 새벽에 가족 밥상을 차리고 집안 청소에 손녀까지 품에 안아 키워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며느리의 휴대폰 속 한 단어 기생충으로 무참히 짓밟힌 것이었죠. 그 후로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의 기생충일까? 아니면 이 가족이 나를 잘못 본 걸까? 그 치욕적인 단어에서 시작된 제 분노와 결심은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제 존재를 되찾았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32평 주방에서 67세의 저 박영희는 여느 날처럼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먼저 가족들을 위한 아침 밥상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속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고 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다이어트를 한다며 밥은 반 공기만 먹지만 그래도 영양은 챙겨야 하니까 나물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해 둡니다. 손녀 지훈이는 아침을 걸으면 안 되니까 꼭 먹여보내야 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7시에 먼저 일어난 며느리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에 정장을 입은 모습이 여전히 예뻐 보입니다. 8년 전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의 그 수줍은 모습이 떠오르네요. 아침 준비하느라 그랬어. 수진이도 오늘 일찍 나가지? 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마치 제가 고용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아침을 먹고 가족들이 모두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을 털고 바닥을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이 모든 일이 제겐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는 제가 가정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동네 친구들과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영희야, 너는 참 복받을 사람이다. 며느리가 그렇게 고마워하잖아. 그러게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한다는데 너희 며느리는 참 착하네.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웃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며느리가 저를 고마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까요? 오후에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며느리를 위해서는 칼로리가 낮은 샐러드도 준비했어요. 손녀 지훈이를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일도 깎아 놓았고요. 저녁 6시 가족들이 한 명씩 집에 돌아왔습니다. 먼저 들어온 지훈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오늘 아침밥 너무 맛있었어요. 미역국 정말 최고예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맛있게 먹었다니 할머니가 더 기뻐. 이럴 때만큼은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손녀의 환한 웃음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7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둘 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이 시대 맞벌이 부부들의 현실이죠.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늦게 들어와도 항상 따뜻한 집으로 만들어 주셔서 며느리의 말에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아. 엄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진심일까? 하는 의문도 생겨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의 하루 일과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직장 이야기, 며느리의 회사 일, 손녀의 학교 생활까지. 저는 그저 듣기만 했어요. 제 이야기를 할 것도 별로 없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거든요. 밤 9시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갔네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나는 정말 이 집의 구성원일까?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며칠 뒤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운명적인 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몸살 기운이 있다며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던 날이었죠. 저는 늘 그랬듯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소파에서 휴대폰을 하다가 급하게 일어나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계속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10분쯤 지나자 소파 쪽에서 뭔가 진동음이 웅웅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 수진이 핸드폰인가 보네. 처음에는 금방 멈출 줄 알았는데 계속 울리더라고요. 혹시 급한 연락일까봐 걱정이 되어서 거실로 가서 소파를 뒤져봤어요. 그런데 쿠션 사이사이를 다 찾아봐도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떨어졌나? 그때 생각난 게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진동 소리로 찾는 방법이었어요. 제 휴대폰을 들고 수진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러자 소파 밑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무릎을 꿇고 소파 밑을 들여다보니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에 또렷하게 떠 있는 발신자 이름. 기생충이라고 적힌 글자가 제 눈에 박혔어요. 아니,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기생충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바로 밑에는 전화번호가 떠 있었어요. 며느리는 휴대폰에 저를 그런 이름으로 저장해 놨던 거예요. 그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을 때 죽을 끓여주며 등을 쓸어주던 기억. 지훈이가 태어나서 밤새 울 때 대신 안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밤들. 수진이가 직장 복귀하면서 아이 키우는 것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걸 떠안았던 그 힘들었던 시간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고개 숙이던 며느리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까요? 연기였다는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돌아가서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손이 덜덜 떨려서 그릇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핸드폰 진동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돌아와서 소파 주변을 둘러보며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보았어요. 평소와 똑같은 표정으로 휴대폰을 찾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소파 밑에 떨어져 있었어. 그 뒤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방금 전 본 그 충격적인 이름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8년간의 기억들이 모두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라고 말할 때의 그 미소. 혹시 비웃음이었을까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할 때의 그 눈빛. 진심이 아니라 가식이었을까요? 저녁 시간이 다가왔지만 부엌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녁은 준비해야 했습니다. 지훈이도 배고플 텐데 말이죠. 할머니, 왜 이렇게 조용해요? 어디 아파요? 저녁을 먹으며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어디 몸이 불편한가요? 수진이가 걱정하는 척 물어봤어요. 걱정하는 척. 이제는 모든 게 가짜로 보였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야. 저는 짧게 대답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기생충인가?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인가? 8년 전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새벽 3시, 4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기생충이라는 글자만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 아침은 준비해야겠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아들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그냥 잠을 못 잤어.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순간 말하고 싶었어요. 내 아내가 나를 기생충이라고 저장해 놨다고. 8년 동안 너희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이런 취급을 받을 일이냐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깨질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미소가, 그 거짓된 감사의 말이 모두 가증스러웠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김치통을 냉장고에서 꺼내다가 그만 미끄러뜨리고 말았어요. 바닥에 김치가 조금 흘렸지만 다행히 통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저는 재빨리 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 김치통을 떨어뜨려서 조금 흘렸어. 금방 치울게. 그런데 수진이의 다음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도 이젠 힘에 부치시나 봐요. 나이가 드시니까. 그 말투에는 동정이나 걱정이 아닌 뭔가 차가운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이제 쓸모 없어지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실수한 거야. 그래도 요즘 자꾸 이런 일이 생기네요. 어제도 국그릇 깨뜨리셨잖아요. 어제 설거지할 때 작은 국그릇을 하나 깨뜨린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할 일은 아니잖아요. 평생 집안이라면서 그릇 하나 안 깨뜨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수진아, 그건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죠. 그 말을 하면서 수진이가 지은 미소는 정말 소름 끼쳤어요.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속삭이듯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에 살짝 귀를 기울였는데, 여보,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없으면 더 자유로울 텐데.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 맨날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니까. 수진이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지훈이 때문에라도 좀 더 참아야지. 아이가 할머니를 좋아하잖아. 알아.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제 아들이,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 저를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없으면 더 자유로울 텐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여기 있으면서 가족들에게 불편만 끼쳤다는 말인가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그냥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기생충이라는 말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어요. 정말로 저는 이 집에서 기생충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 제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저는 모든 걸 다 들었거든요. 엄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민수가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아침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수진이도 평소처럼 인사를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짜로 들렸어요. 감사하다면서 뒤에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친구 미경이와 만났습니다. 영희야,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별일 없어. 거짓말. 뭔가 있구나. 며느리랑 사이 안 좋아졌어? 미경이는 제 오랜 친구라서 제 표정만 봐도 다 알더라고요. 그게, 미경아, 내가 정말 기생충일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말을 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미경이에게 다 털어놨어요.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부터 시작해서 며느리의 빈정거림, 그리고 어젯밤 들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 며느리가 널 기생충이라고 저장해 놨다고? 미경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네가 없으면 더 자유로울 거라고? 이건 정말 너무하다. 조용히 해, 미경아. 다른 사람들이 들어. 영희야, 이건 참으면 안 돼. 8년 동안 너희 집안일 다 해주고 손주 키워주고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기생충이라고? 미경이가 분노에 떨고 있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많이 해줬나?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너무 헌신적으로 살았어.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영희야,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언제까지 남 눈치만 보면서 살 거야? 미경이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로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나는 정말 기생충인가? 아니면 이들이 잘못된 건가?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고 말이죠. 며칠 뒤 가족들 앞에서 폭발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말이죠.
운명의 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저녁 식사였죠. 지훈이는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세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오랫동안 끓여서 그래. 우리 지훈이가 맛있게 먹으니까 할머니가 기뻐. 그때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장 보실 때 너무 많이 사오시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사다가 결국 버리는 것도 많고,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뭘 많이 산다는 거야? 어제도 상추 2개나 사오셨는데 냉장고에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버려야 했고, 상추 1개 때문에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가족들 먹을 걸 살 때 항상 신경 써서 사는데 말이에요. 그건 실수였어. 앞으로 조심할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요리할 때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미역국이 좀 짰거든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짜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그래, 내가 모르게 소금을 많이 넣었나 보네. 네, 그리고 김치도 요즘 맛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만 못하네요. 이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에는 맛있다고만 하던 수진이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다니. 수진아, 뭔가 불만이 있으면 직접 말해. 불만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더 맛있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투가 정말 건방졌어요. 마치 제가 고용된 요리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민수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 요즘 집안이 좀 어수선해. 어수선하다니? 청소도 예전만 못하고 빨래도 가끔 냄새가 나고. 제가 8년 동안 이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다니요. 민수야, 엄마가 언제 청소를 대충 했다고. 엄마, 괜찮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이해할게.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저를 마치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수진이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고민이 있어요. 요즘 어머니 상태를 보니까 혹시 요양원 같은 곳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아니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할 수 있잖아요. 요양원이라니요? 제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한데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수진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그냥 제안일 뿐이에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엄마도 자유로워지고 우리도 뭐? 우리도 좀 더 편해질 수 있잖아. 그 순간 며칠 전 밤에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더 자유로울 텐데라고 했던 그 말이요.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내 휴대폰에 내가 뭐라고 저장돼 있는지 다 봤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기생충이라고 저장해놨더라. 민수가 깜짝 놀라며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아, 그게 진짜야?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8년 동안 이 집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데? 네가 입덧할 때 죽 끓여주고 지훈이 밤새 올 때 안아주고 너희가 일하는 동안 집안일 다 하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기생충이라고?
나를 기생충이라고 불렀다고?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화가 났다고? 뭐가 화가 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제 저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그리고 민수야, 너도 참 대단하다. 엄마가 없으면 더 자유로울 거라고. 내가 다 들었어. 민수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8년 동안 너희를 위해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기생충이라는 소리야? 지훈이가 무서워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지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기생충이 아니야. 나는 기생이 아니라 이 집을 일으킨 숨은 주인이다. 그리고 가족들을 한 명씩 쳐다보며 선언했어요.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기생충이 아니야. 내 인생을 살 거야. 식탁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분노와 상처를 다 쏟아낸 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정말로 제 인생을 되찾아야겠다고 말이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뒤 일주일간은 집안이 얼어붙었어요. 가족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고 저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미경아, 우리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좌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친구 미경이와 만나서 처음 꺼낸 말이었어요. 갑자기 요리 강좌는 왜? 내가 8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그리고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미경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영희야, 너 요리 진짜 잘하잖아.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 일주일 후, 저는 동네 문화센터를 찾아갔어요. 관리소장님께 요리 강좌를 제안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박영희 선생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가르쳐 드릴게요. 첫 강좌 날 15명의 아주머니들이 모였어요. 다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요리를 배우게 된 박영희입니다. 선생님, 정말 요리를 잘하신다면서요? 그날 첫 시간에는 김치찌개를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오랫동안 갈고 닦은 비법이 담긴 김치찌개였죠. 어머, 이 맛이 뭐예요?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 비법이 뭐예요, 선생님? 김치의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중요해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이렇게 볶아야. 수강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제 설명을 들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박 선생님, 다음에는 뭘 배울 수 있어요? 갈비찜도 배우고 싶어요. 미역국 끓이는 법도 알려주세요. 집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제 요리 실력이 여기서는 이렇게 인정받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이 났어요. 박영희 선생님 강좌 들어보셨어요? 정말 대박이에요. 우리 남편이 집에서 해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박 선생님한테 배운 요리 말이에요. 아이들 도시락도 예쁘게 싸는 법 배웠는데 우리 애가 너무 좋아해요. 수강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반에 15명이었는데 2달 만에 3반으로 늘어났습니다. 영희야, 너 진짜 대단하다. 벌써 입소문이 다른 동네까지 났대. 미경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어. 집에서는 몰랐는데. 당연하지. 너는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다만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야.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박영희 선생님, 저희 동네 맛집 프로그램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다루고 싶은데요. 제가요? 왜요? 문화센터 요리 강좌가 너무 유명해져서요.
67세에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은 드물거든요. 방송 촬영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어요. 박영애 선생님, 67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싶었어요. 제가 가진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처음엔 자신이 없었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하지만 수강생분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다른 문화센터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고 요리책 출간 제안도 받았습니다. 할머니, TV에 나오셨다면서요? 우와, 대박이에요. 지훈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이제 손녀도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유명한 분이었다니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민수와 수진이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하실 줄 몰랐어요. 어머니, 죄송했어요. 그동안 어머니의 가치를 몰라봤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변해 있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나는 너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날 밤 카메라 앞에서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나는 더 이상 기생충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며느리 휴대폰에 기생충으로 저장되어 있던 제가 이제는 지역 명사가 되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리 강좌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박영희,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시선에 의존해서 내 가치를 정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내가 요리책 출간 준비에 들어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강의 요청이 와서 좀 바빠질 것 같아.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최고예요. 가족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의 만족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기생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